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김승원이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노을리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논리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논리지 그래프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한데 아마 좀 분야가 국소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한 페이퍼는 이렇게 9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9개를 쭉 적어놨을 때 한눈에 당연히 안 들어오시겠죠. 근데 이렇게 각 페이퍼에 서로 참조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논리지 그래프로 일종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서 화살표는 그 가르키는 애가 가르킴 당하는 애를 참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개 페이퍼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이게 논리지 그래프가 왜 필요할지 약간 인투이션을 제공하는 예시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일단 1, 2, 5에 대해서 좀 앞에서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 이제 3, 4, 6, 7 페이퍼를 좀 자세히 말해볼 거고 다음 주에 저희 주세준 군이 8, 9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논리지 그래프를 들어보신 분은 논리지 베이스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그 논리지 베이스와 논리지 그래프의 차이가 뭔가요? 라는 답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길게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논리지 베이스 자체가 좀 더 뭐랄까요 광범위한 범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논리지 베이스 자체의 정의는 논리지 지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방법론인데 논리지 그래프가 이런 논리지 베이스를 빌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논리지 그래프 외적으로도 논리지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예시로 예전에는 엑스퍼트 시스템, if, else문으로 엄청 이루어진 이 룰 베이스 기반의 엑스퍼트 시스템이 일종의 논리지 베이스로 작동을 하였고 그 논리지 그래프가 되게 연구가 이후에 많이 됐으며 최근에는 랭귀지 모델 자체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버트 같은 랭귀지 모델 자체를 일종의 논리지 베이스로 쓸 수 있다. 이런 연구도 2019년 이후에 이제 막 ACL에도 페이퍼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논리지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도중에 논리지 베이스나 논리지 그래프를 혼용해서 많이 쓸 텐데 둘 다 그냥 논리지 그래프를 일컫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논리지 그래프의 장점에 대해서 그럼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논리지 그래프는 서로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가 동일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개체들을 잇는데 아주 유용한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실제 사람의 뇌가 처리할 만한 방식으로 이 논리지 그래프를 빌드한다는 건데요. 사람도 공부를 할 때 막 이런저런 좀 어려운 거 많이 공부하고 나면은 마인드맵 같은 거 그리면서 얘가 이런 관계가 있었지. 또 수학 공부할 때도 이 정리는 그 다음 정리인 얘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얘가 더 일반적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논리지 그래프도 그런 직관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저희가 복잡한 로지컬한 리즈닝이나 아니면은 복잡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쿼리를 하는데 되게 유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 데이터와 비교해서 좀 더 structured 된 representation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개체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와 비교해서 그 중복성을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예시를 보면은 제가 구글에다가 애플을 치면 이제 옆에다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엄한 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논리지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 애플이라는 개체와 AAPL이라는 개체는 주가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애플이라는 개체와 팀 쿡은 CEO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쓰이는 예시이고, 또 다른 예시로 레커멘더 시스템에서 밥이 인셉션을 봤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거를 연기했고 이게 SF 장르이다. 근데 밥이 만약에 인터스텔라를 안 봤는데 두 영화의 장르가 똑같다면 이걸 추천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논리지 그래프를 활용해서 일종의 추론을 한 뒤에 추천해주는 예시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시들을 말하기보다 제가 오늘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논리지 그래프 컴플리션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논리지 그래프를 빌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되게 많은 개체가 있고 관계가 쭉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개체들을 관계로 어떻게 이어서 논리지 그래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첫 번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쭉 말하고 나서 그 논리지 그래프의 예시 또는 최근 소타 모델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지 그래프 컴플리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논리지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J.K. 롤링과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두 개체 사이의 관계는 장르가 되겠죠. J.K. 롤링이 쓴 소설들이 SF 분야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논리지 그래프 컴플리션의 목표는 뭐냐면,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선, 즉 관계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오늘날 다루는 논리지 그래프는 개체의 수가 몇억 개, 그리고 그 이상의 엄청 많은 개체 수를 갖고 있는데, 모든 개체 사이에 연결이 되면 복잡도가 n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너무 크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중요한 유의미한 관계들을 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링크 프리딕션 태스크라는 게 또 있는데, 이미 선은 연결돼 있을 때 이 관계가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도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제가 오늘 집중하려는 이 컴플리션 태스크는 이 선 자체가 없다고 쳤을 때 어떻게 없는 선을 찾아서 연결을 할 건가에 좀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걸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논리지 그래프는 트리플렛의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헤드와 테일 엔티티 사이에 R이라는 릴레이션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게 될 엔티티와 릴레이션은 일종의 인베딩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인베딩에서 릴레이션 인베딩을 어떻게 처리해서 테일 인베딩을 찾을 건가, 이런 문제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컨셉 중 하나가 이제 거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에서 릴레이션을 타고 갔는데 저희가 원하는 테일 인베딩에서 거리가 멀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논리지 그래프 컴플리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베딩을 쓴다. 그리고 관계 R1, R2, R3도 인베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트랜스 E입니다. 이제 항상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뉴립스에 주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 뉴립스 2013에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브한 어프로치인데, 헤드 인베딩이 벡터 스페이스 어딘가에 있을 때 R이라는 인베딩을 더해줘서 테일로 가면은 그게 잘 정의된 논리지 그래프다라고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 예시로
오바마라는 인베딩에서 nationality라는 인베딩을 더해 주었을 때 American이라는 인베딩으로 가야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희가 NLP에서 많이 봤던 그 워드 인베딩이랑 되게 유사하기도 하죠. 이 각각의 엔티티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각 관계와 각 엔티티를 처음에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샘플링을 한 뒤에 그 h 플러스 r에서 t까지의 거리를 따져가지고 여기 절대값이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멀면은 정확하지 않은 예측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거리가 0이면 딱 맞게 예측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식으로 인베딩을 업데이트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게 나이브한 어프로치고 꽤 잘 작동했는데 이게 정말 완벽한 알고리즘일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되게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테로지니어스한 논리지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보는 것보다 당연히 예시를 들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예를 들어 룸메이트라는 릴레이션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형주가 세준의 룸메이트면 세준도 형주의 룸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시메트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A랑 B의 관계면 B와 A도 같은 관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메트릭 관계가 모든 관계에서 통용되지는 않는 게 예를 들어 규진 is 승원, mentor of 승원이라고 할 때 승원은 똑같이 규진의 멘토리 될 수 없습니다. 승원은 규진의 멘티가 되겠죠. 그래서 멘토리라는 관계는 시메트릭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인버스 관계가 되겠죠. 왜냐면 헤드에서 테일로 갈 때 R2 관계였으면 테일에서 헤드로 갈 땐 R1 관계이라는 이런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관계로는 composition re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승원's mother's husband은 승원's father인데 이 mother과 husband 관계는 father이라는 관계와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 R1 더하기 R2는 R3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composition rel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마지막으로 one to n relation이 있는데 이건 뭐 승원이 연세의 학생이라고 해서 승원만 연세의 학생은 아닌 것처럼 1대 다 관계를 띠고 있는 릴레이션을 one to n 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트랜스기가 이런 거에서 다 잘 통용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안티시메트릭한 관계, 컴포지션한 관계, 인버스한 관계는 여기 벡터 스페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메트릭 관계와 one to n 관계는 잘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이 관계 R이라는 것도 결국 인베딩이기 때문에 트랜스에선 특히 한 방향으로 더해주는 벡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헤드에서 R을 더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지점 T1, T2로 가는 걸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 to n 관계를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시메트릭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에서 R을 더해서 T로 갔는데 T에서 R을 더하면 더 멀리 가버리지 이렇게 다시 헤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모든 R이 다 사이즈가 0이어야 되고 헤드와 테일이 위치가 같아야만 되는데 그러면 다른 관계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메트릭한 관계는 표현할 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페이퍼 자체는 다들 엄청 길고 쭉 읽어봤는데 이제 디테일한 어떻게 훈련했는지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그냥 컨셉을 말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선형대수 잘 공부하셨죠? 잘 공부하셨으면 이 표현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가물가물해서 선대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이게 별게 아니라 컨셉이 뭐냐면 H벡터가 있을 때 저희가 각각의 R 벡터마다 한 공간상의 표현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각각의 R마다 자신의 프로젝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헤드랑 테일 엔티티를 그 각각의 관계, 예를 들어 R 관계에 대해 보고 싶으면 R 벡터의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해서 정사형을 시켜서 이 H, 이걸 뭐라 했죠? 그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하여튼 정사형 시킨 이 올소고놀 점을. 아닌가요? 네? 올소고놀 아닌가요? 아, 기교하다. 올소고놀 감사합니다. H 올소고놀로 프로젝트를 시키게 되고 테일도 올소고놀로 프로젝트를 시키고 이 공간은 오로지 R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R을 더해줘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앞서서 1 to n이나 시메트릭한 관계는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컴포지션한 관계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제 R마다 각자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 관계 안에서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 잘하는데 두 개 이상의 관계가 나올 때 그거를 연결 짓는 걸 잘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리플 AI 페이퍼였고 그 다음에 트리플 AI의 트랜스 R이 이번엔 나오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그 각각의 R마다 공간을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는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설정해서 T를 이 스페이스 상으로 이렇게 옮기고 H도 이 스페이스 상으로 옮겨서 R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트랜스 앞에 나왔던 H와 비교해서 이 트랜스 H를 잘 생각해 보면 물론 R은 각각의 공간을 갖고 있지만 결국 헤드와 테일은 그 R의 공간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서 H와 R와 T를 처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 R 논문에서는 그렇게 한 공간 안에서 다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 되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R와 TH는 그러니까 Entity와 Relation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걸 따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을 더해주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MR이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따로 뒀기 때문에 일종의 Relation은 그 프로젝트 시키는 매트릭스로서의 의미가 있고 이 테일과 헤드라는 엔티티는 이상의 벡터 스페이스 상의 엔티티로서 그러니까 인베딩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엔티티와 릴레이션의 관계를 구분시켜 놓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empirically 그 경험론적으로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각각의 관계마다 자신의 벡터 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컴포지셔널 릴레이션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예 틀을 바꿔서 나온 또 다른 방법이 디스트멀트라는 방법이 2015년 ICLR에 나왔는데 이제 얘는 전 거보다 어떤 게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일종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H와 그 T 엔티티 인베딩이 있을 때 둘을 곱한 뒤에 그 릴레이션 인베딩도 마찬가지로 사이에 껴서 곱해서 이 나오는 이 예를 들어 얘는 차원이 4니까 이 네 개 차원을 다 썸 해가지고 나오는 이 값을 스코어이라고 해서 이 스코어를 줄이면 줄일수록 비슷한 거고 마치 코사인 시뮬러리티처럼 크면 클수록 서로 멀리 있는 개념이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이거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하는 이유가 헤드에다가 R을 곱하면은 그 테일과 이 헤드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둘의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스코어이 낮으면 낮을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둘이 잘 학습이 된 그러니까 만약에 그 H에서 R을 타고 갔을 때 T의 관계가 맞다면 0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서로 멀리 있는 값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뭐 컴포지셔널 릴레이션십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그 HT와 TH가 항상 같은 스코어이 나오기 때문에 안티시메트릭한 릴레이션도 해결을 못했고 그 HT, TH가 또 같은 스코어이기 때문에 인버스 릴레이션십도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기존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법이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최초는 주목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게 사실 이 페이퍼는 제가 완벽히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컴플렉스라는 모델이 다음에 ICLR 2016에 나왔습니다. 얘는 복소 공간 그 허수와 실수를 한 축식으로 해서 그 복소 공간에다가 이 인베딩을 처리하게 되는데 완전히 똑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에선 시그마 얘를 그 스코어로 사용했다면 얘는 RE라는 함수를 씌워줘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소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TH와 HT가 서로 같은 스코어가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결론적으로 안티시메트릭, 시메트릭, 인버스 릴레이션을 해결했다고 논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복소 공간을 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면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셔널 쭉 말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걸 제일 잘 처리하는 건 트랜스 2고 반면에 트랜스 2가 하지 못했던 시메트릭이라든지 1, 2에는 나머지 애들은 잘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제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거는 일종의 Closed World Knowledge Base Completion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트리플렛의 형태로 쭉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데이터 외적에 새로운 엔티티를 추가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트리플 AI 2018에 나왔던 이 오픈월드 놀리지 그래프 컴플리션이라는 이 논문은 이제 새로운 엔티티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세계는 흔히들 모두 자주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끝없이 새로운 개체들이 나오게 되고 끝없이 새로운 관계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연결 지어줘야만 좀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최신의 놀리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체를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해당 논문이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트리플렛 T1과 존재하는 관계 R이 있을 때 새로운 엔티티 물음표를 추가하는 걸 문제로 가정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1에서 R을 갔을 때 similarity score가 이제 제가 여기 추가하고 싶은 엔티티는 T1에서 R을 갔을 때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개체이기 때문에 이 similarity score를 줄이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놀리지 그래프에 버락 오바마의 부인이 미셸린 오바마인데 이게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미셸린 오바마를 추가하고 싶은 거라고 합시다. 그럼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미셸린 오바마만 이 시뮬레리티 스코어를 잘 조정해서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 미셸린 오바마가 추가됐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라는 인베딩도 일종의 웨이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디케이터 워드를 릴레이션으로 하고 변하게 되는 타겟 엔티티 월드 버락 오바마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웨이트가 업데이트되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컨셉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놀리지 그래프 컴플리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젠 좀 예시를 들으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하게 되게 좀 많이 쓰였던 놀리지 그래프에는 프리베이스, 위키데이터, DBpedia, 야구, 네일 뭐 이런 게 있는데 프리베이스는 일단 되게 제일 유명했던 그 놀리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위키데이터는 그 오늘날 저희가 모두 쓰는 위키가 실제로 이 위키데이터 놀리지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타 메소드로는 커먼 센스 놀리지 베이스라는 게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들어서 이제 되게 많은 상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어서 기존의 백과사전식 지식만 저장했던 놀리지 그래프와는 다르게
커먼 센스라는 일종의 지식을 어떻게 그러면은 논리지 그래프의 형태로 저장을 할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컨셉넷과 아토믹이라는 대표적인 커먼 센스 논리지 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네가 성격이 어떤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제 얘네 둘을 활용해서 좀 유의미한 무언가 했던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주세준 군이 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논리지 그래프부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프리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 밀리언 개, 이게 몇 개죠? 100억? 100만? 1억 개의 엔티티를 그 노드를 갖고 있고, 1억 개의 엔티티를 입고 있는 10억 개 이상의 엣지가 존재하여서, 이렇게 앞에서 봤던 예시기도 하지만 미셸린 오바마는 그 젠더 릴레이션으로 가면은 피메일 엔티티가 나오게 되고, 뭐 버락 오바마는 태어난 곳이 호놀룰루라는 장소이다, place of birth라는 릴레이션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글라스 아담스라는 엔티티가 있을 때 educated at 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세인트 존스 콜리지라는 엔티티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세인트 존스 콜리지에 또 연결되어 있는 엔티티들이 쭉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타 논리지 그래프들을 달성한 커먼 센스 논리지 그래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앞에서 커먼 센스가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백과사전식으로만 구성해서는 저희가 오늘날 해결하자고 하려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랭귀지 모델들을 이용한 과제들에서는 그거를 좀 짜잘짜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더 디테일이 많은 이런 정보들을 저장한 논리지 그래프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컨셉넷 5.5라는 게 되게 유명한 커먼 센스 논리지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바이시클이라는 엔티티가 있을 때 이제 뭐 동의어 이런 건 넘어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백과사전식의 논리지 그래프는 담을 수 없었던 bicycle is a type of라는 좀 더 구체적인 그 릴레이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wo wheel vehicle이라는 좀 긴 엔티티도 존재를 하게 되고, 뭐 toy, a machine, 되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커먼 센스 논리지 그래프의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될 수 있는 범위로 transportation, riding, ride, 뭐 traveling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엔티티가 표현력을 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omic이라는 또 다른 커먼 센스 논리지 그래프는 X repels Y's attack이라는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엔티티에서 because X wanted to라는 또 복잡한 릴레이션을 통해서 X가 왜 Y의 어택을 repel 했는지는 X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는 되게 자세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논리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ACL 2016 페이퍼에서 이 Common Sense Knowledge Base Completion을 어떻게 할지 좀 집중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리지 베이스는 이번에는 새로운 엔티티를 추가한 게 아니라 릴레이션 관계가 되게 픽스된 셋으로부터 출발해서 되게 제한적인 릴레이션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커먼 센스 논리지 베이스는 언바운드 셋, 그러니까 그 이론상으로는 무한히도 많은 모든 릴레이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논리지 그래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목표는 결국 뭐였냐면, 되게 디테일이 많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새로운 튜플들이 그럼 엄청 많이 추가가 되게 될 텐데, 이게 못 본 튜플에 대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어떻게 매기게 될 거냐를 뉴럴 모델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스라는 엔티티가 is a public transportation이라는 이렇게 트리플렛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저희 사람이 봐도 꽤 잘 만든 이제 트리플렛인데, 이거에 대해선 0.95점의 스코어를 부여하게 되고, 버스 at location downtown area도 되게 합리적인 트리플렛이기 때문에 0.98이라는 높은 스코어를 부여하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거는 0점에 가까운 스코어를 부여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해줄 수 있는 그 뉴럴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커먼센스 저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점수가 어떤 기준 이상일 때 그런 논리지 베이스 엔티티 사이를 릴레이션으로 잇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뉴럴 모델이 할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많이 커먼센스 논리지 그래프는 사전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말했던 5.5는 이제 최신에 나온 2017년에 나온 애인데, 그 전부터 그 커먼센스 논리지 그래프는 컨스트럭트 된 게 5.5 이전의 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뉴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친구를 갖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켜서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 생긴 애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컨셉넷 5.5랑 어터믹이라는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은 이 페이퍼를 참조를 하고 있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점수 이상을 넘겼을 때 츄플렛을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인데 얘는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바이시클이고, 얘는 이제 되게 다양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커먼센스 너리지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컨스트럭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끝나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터믹은 컨셉넷 5.5와 비교해서 좀 인과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뉴럴넷이 쓸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 9개의 릴레이션을 갖고 이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두 엔티티를 릴레이션을 잇게 됩니다. 이제 좀 안 와닿을 텐데 뒤에서 예시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사용했던 릴레이션으로는 이 이벤트 엔티티가 있었을 때 X의 인텐트, 의도가 무엇이었냐, X는 무엇을 필요로 했냐, X가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 X의 리액션이 뭐였냐, 이 X의 리액션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리액션은 무엇이었냐, 다른 사람은 무엇을 원했냐, 이런 식으로 좀 다소 구체적일 수 있는 if then으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은 person X pays person Y a compliment라는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person X가 이 이벤트가 있기 전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크라우드 소싱의 형태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erson X bakes bread라는 엔티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before this entity, what does X need to do it? 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을 때 person X가 빵을 만들려면 당연히 재료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엔티티와 by ingredients 엔티티를 before X needs to relation을 통해서 연결을 지은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한 예시가 이제 이 밑에 있는 애고,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모델이 어떤 예측을 내놓는지 예시를 보여준 게 이 위에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GitHub 자료도 되게 많았는데, 프리트레인된 버트를 가져다가 이 아토믹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이 결과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얘는 제너레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버트에다가 뭐 GPT를 디코더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코더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컨디셔널 시퀀스 제너레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 되게 다양한 커먼 센스 논리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되게 힘드실 텐데 기지개 한번 펴고 이제 마지막 페이퍼를 말하겠습니다. 다들 기지개 한번 펴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페이퍼는 이 커밋인데 두 쪽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커밋은 뭐냐면 이제 얘는 나온 시점을 보면 2019년인데 이제 버트가 2018년도에 나오고 19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랭귀지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먼센스 논리지 그래프 두 개 대표적인 게 컨셉넷 아토믹이 있고 랭귀지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두 개를 갖고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서 이 랭귀지 모델들이 커먼센스 리스닝을 할 수 있게 만들지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루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밋은 베이스라인으로 GPT를 사용하였고 이게 잘 이런 결과들을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 기계 번역에서 많이 쓰이는 블루2를 매트릭으로 써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피스라는 그 엔티티가 있을 때 part of machine 이렇게 두 개의 엔티티를 part of relation으로 연결 짓는 이런 거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만들어냈다는 건 completion을 제너레이트 해낸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워커들이 또 이걸 평가했을 때 이건 납득 가능하다라고 하면 체크표를 해놓은 이런 표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면 플래닛은 우주에 존재한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그럼 크라우드 소싱 워커들이 체크 표시를 해놓고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퍼즐은 당신의 마인드 속에 존재한다. 이게 퍼즐이라는 게 그 동사로 쓰이는 퍼즐을 학습해서 아마 그런 걸 텐데 이거는 퍼즐을 저희가 맞추는 그 퍼즐로 말을 하게 됐을 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다라는 표시를 해놓게 되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더스트는 냉장고 안에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표시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파인 튜닝을 한 과정인데 그 앞서 말씀드린 여기 있는 이 seed 시작하는 엔티티를 seed라고 하고 그 관계를 relation이라고 했을 때 seed를 넣고 마스크 토큰 하나 넣고 relation 토큰 넣고 이 뒤에 얘를 generate 하게 만드는 겁니다. GPT로 하여금. 그래서 로스 펑션을 보게 되면 s 플러스 r 위치까지는 인풋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 o를 어떻게 생성을 해냈는지 얘가 보고 로스를 구성해서 백프로브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조건에서 또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첫 번째 실험으로 당연히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다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퍼플렉시티라서 낮을수록 좋고 블루는 높을수록 좋고 한데 마이너스 프리트레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안 된 randomly initialized 된 웨이트를 쓴 것보다 프리트레인 된 웨이트를 써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퍼플렉시티가 낮고 블루가 높고 뭐 다른 것이 높다. 이제 여기 나온 이 NT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코어링 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얘도 스코어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진행하는 앤드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빔 서치라는 디코딩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걸 쓰는 것보다 그냥 그리디 디코딩을 했을 때 제일 성능이 잘 나왔다고 임페리컬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가 그럼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랭귀지 모델의 웨이트 안에 내재적으로 임플리시트하게 저장돼 있었던 논리지들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익스트랙트 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트리플렛을 구성하는 거이기 때문에 즉 커먼센스 논리지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지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익스트랙트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릴레이션 임베딩, 이 R 토큰으로 쓴 이 X 인텐트를 파인 튜닝 도중에 학습하기 때문에 그 릴레이션을 일종의 임베딩으로 할 수 있다라는 되게 큰 장점이 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간단하게 그 예시를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컨셉넷은 제가 뭐 되게 많은 걸 찾아봤는데 뭐 F를 치게 되면은 얘가 진짜 별의별 걸 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뭐 동의어 관련된 텀부터 해가지고 파생된 텀들
그리고 애플이 무얼 위해 쓰이는지, 뭐 디저트로도 쓰이고, 먹는 데도 쓰이고, 파이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애플 사이다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그게 좀 기존의 그 백과사전식 논리지 그래프는 표현하지 못했던 이렇게 사소한 것도 커먼센스 논리지 그래프에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위치는 뭐 애플 트리에 있을 거고, 애플의 특성으로는 빨갛다, 뭐 초록색이다, 불투명하다, 빨간색 또는 초록색이다. 애플은 84%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저희가 아는 회사 컴퓨터 브랜드이다. 그리고 타입스 오브 애플 뭐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할 수 있지만 많은 개체들을 연결하고 저희의 지식을 표현하는데 되게 적합한 형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린 이제 커멧 커멧이 어토믹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지 예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절적으로 person X loves person Y. 왜 안 되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밋의 프리딕션이 person X is a big deal이라고 했을 때 person X 그 문장을 엔티티를 통해서 person X needs라는 relation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to be popular. 왜냐면 대수가 되려면 일단 유명해져야겠죠. 그 유명해지면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erson X is seen as popular, talented, impressive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컨셉넷이나 여기서 데모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신청 받겠습니다. 다들 하고 싶은 게 없으신가요? 소금 괜찮나요? 네? 소금 괜찮나요? 19금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person X랑 person Y 두 개 써서 하면 보통 됩니다.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되겠다. person X loves person Y 문장 주면은 person X가 person Y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Y를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더 알게 돼야 된다. 그리고 person X는 love 하고 있다, caring 하고 있다, romantic하다 이런 되게 사사로울 수 있지만 상식적인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세준 군 하나 해주실래요? 아, 근데 약간 의문인데, person X loves person Y라고 하면은 네. 굳이 만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랜선 러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To make person Y에 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그 스코어를 매기면 낮았으니까 여기 추가를 안 했겠죠. 음, 뭐 예시 하나 들어주세요. 재밌게. 들고 싶은 게 없나요? 어, 꼭 두 명이어야 하는 건가요? 한 명이어도 됩니다. Person X loves 추석. 진짜 표현력이 영에 수렴하네요. 추석이 있을까요? 땡스기빙이라 할게요. 추석으로 해주십시오. 자, 추석. 한국 문화도 커먼 너리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Person X loves 추석. 소금은 사전에 없지 않을까요? Go to the temple 있네요. 추석에 템플 가는 사람도 있죠. 비치. Person X wants to make a girlfriend 한번 해볼까? 다들 사랑이 넘치시는 분. Person X want to make a girlfrien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네. girlfriend. hope and lonely는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외롭기 그리고 때문에 뭐 만들고 있어. 싶은 거잖아요. 근데 hope 아, 상황이 너도 여자친구 만들고 싶으면 외로워서 만들고 싶은 건데 희망이 있겠지. 만들고 싶은 거니까. 아, 너무 억지. 부셔버리네. 뭐 in Korea라고 해볼까요? North Korea. 이게 이거 다 해야 하는구나. 그 안 나왔던 이유가 있네. 저희 한번 다 해보고 보죠. 상당히 번거롭네요. 제가 만든 API는 아닙니다. 잘 만드실 수 있나요?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하니까 오래 걸리네. 또 해보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었나요? 저번에 제가 early 발표했었잖아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서 제가 트랜스 E랑 트랜스 H까지는 소개를 했었는데 뒤가 약간 찜찜했었는데 네.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게 말고도 네, 트랜스 E랑 트랜스 H가 약간 호점이 좀 많아 보였었는데 실제로는 컴플렉스가 이제 많이 쓰이고 오늘은 안 다뤘는데 로테이트 H인가 그런 게 많이 쓰이고 있다 합니다. 요새. 약간 얼니랑 되게 관련 있는 거는 이 8번 논문이 얼니를 참조했는데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